2022학년도 수능 물리학원 17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연력학 문제고요.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 B, C, A를 거쳐서 순환하는 과정이죠. 순환하는 동안에 기체의 부피와 절대 온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압력과 부피인데 얘는 이제 부피와 절대 온도 그래프네요. 그리고 AB 과정은 기체 압력이 P0로 일정한 등압 과정이고요. 정압 과정. 그리고 그때 기체가 흡수하는 열량은 Q1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BC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하는 열량은 Q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래프 제시되어 있죠. 자, 연력학 문제는 거의 대부분 이제 PV 그래프,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 그래프가 많이 주어지는데 얘는 가끔 이런 그래프 나오죠. 부피 V와 절대 온도 T에 대한 관계 그래프예요. 이걸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해도 되는데 보통 2를 물어보는 경우, 여기 지금 물어봤죠. 이런 경우에는 PV 그래프가 편하기 때문에 PV 그래프로 빠르게 바꿔놓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PV 그래프,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 그래프. 자, A가 지금 T0, V0 이 상황에서 B로 바뀌는 과정이 먼저인데 이때 온도 3배 증가하고 부피도 증가하죠. 그럼 우리가 보통 PV 그래프에서 지금 A, B 과정이 정압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P0를 일정한 정압 과정인데 그러면 이제 뭐 P가 일정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변하든지 왼쪽으로 변하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일단 부피가 커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A에서 B가 되는 과정은 그럼 오른쪽으로 변하는 과정이니까 지금 A 상황을 우리가 이 상태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서 점을 찍어서 표시할게요. 이때 이 기체 A의 부피는 주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쓸게요. V0고요. 그 다음에 이때 압력은 P0라고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얘도 P0라고 쓸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부피가 3배까지 변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그리면 정압과정, 등압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기체가 변하는 게 B 과정이 되는 거죠. 이거를 다른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변하는 과정이 바로 A에서 B가 되는 과정.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이제 요거는 이제 안 봐도 되는데요. 이렇게 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C가 되는 과정은 잘 보면 부피가 변하지 않는 과정이죠.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적 과정, 등적 과정이고요. 부피가 변하지 않으면서 온도는 이제 다시 T0로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몰라요. 어쨌든 그냥 밑으로 쭉 내리면 돼요. 부피가 작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바로 이 상황이 C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되죠. 바로 이 상황이 C고요. 자, 그리고 이제 C 상태에서 A 상태가 될 때까지는 온도가 변하지 않는 T0로 변하지 않는 등온 과정이죠. 등온 과정은 항상 등온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 돼요. 그런데 등온선은 보통 이렇게 곡선의 형태가 되죠. 그렇죠? P와 V는 다른 조건이 상수일 때 항상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여기를 A와 C를 지나는 등원선을 이렇게 매끄럽게 그려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C에서 A가 되는 과정은 이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과정,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C 상태에서의 압력은 너무 쉬워요. 온도가 같을 때 기체의 양도 일정하기 때문에 굳이 PV는 NRT 안 쓸게요. 자, 온도가 같고 기체의 양도 일정하기 때문에 이 등온선, 얘는 반비례 그래프고, 그러니까 이때 요 부피는 당연히 3분의 P0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3분의 P0와 3V0의 곱, 그 다음에 P0와 V0의 곱이 같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실제로 지금 이 기체는 A, B, C 상황, A, B, C, A. 이 순환 과정이 이제 PV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해놓으면 이제 문제는 다 풀리거든요. 자, 일단 주어진 열량, 흡수한 열량이나 방출한 열량을 좀 체크하고 갈게요. AB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Q1만큼의 열을 흡수했고요. 그쵸? 그리고 BC 과정에서는 당연히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죠. 등온선, B를 지나는 등온선에서 AC를 지나는 등온선으로 온도가 낮아지고 부피는 일정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감소한 것만큼 열량 버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Q2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맞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등온 과정, CA 과정도 자, 이거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가지고 그냥 지금 AB 과정, BC 과정은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CA가 되는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등온 과정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는 당연히 0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부피가 작아졌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래서 이 둘의 합이 Q와 같기 때문에 Q도 마이너스, 즉 C에서 A가 되는 과정에서는 또 에너지가 방출이 됐다. 그걸 모르니까 그냥 Q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이 순환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은 Q1이 유일하고요. Q1이 흡수한 열량이고요. 그 다음에 Q2와 Q는 다 방출한 열량이라는 거 꼭 알아야 돼요. 자, 일단 지문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 기억 A, B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당연하죠. B를 지나는 등온선, A를 지나는 등온선을 비교하면 B를 지나는 등온선 그리지 않았지만 눈으로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B를 지나는 등온선이 오른쪽 위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당연히 증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열기관의 열 효율을 물어봤죠. 열기관의 열 효율은 바로 공급한 열량에서 외부 해준 일인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공급한 열량 마이너스 방출한 열량, 받은 열량, 잃은 열량, 그거 차이가 바로 외부에 해준 일인데 중요한 건 방출한 열량은 요거에서 Q를 더 빼준 거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이 값이 작다 맞는 지문이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됐고요. 다음에 디귿. 기체가 한 번 순환하는 동안 한 일. 이거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들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정확한 어떤 값이 주어질 때는 이 값에 해당하는 걸 찾는 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차피 외부에 해준 일은 결국 이 도형의 넓이인데 이 넓이 우리가 못 구하죠. 여기가 곡선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요 값은 결국은 이 삼각형의 넓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해보면 실제로 요 길이는 요거에서 요거 뺀 3분의 2p제로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3v에서 v제로를 뺀 3v제로에서 v제로를 뺀 2v제로죠. 삼각형의 넓이니까 요거 두 개 곱하고 2분의 1 곱하면 결국은 얘랑 똑같은 값이죠. 결국 지금 주어진 이 값은 이 삼각형의 넓이인데 실제로 이 기체가 순환 과정에서 해준 일은 이 넓이를 더 더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순환한 동안 한 일은 이 삼각형의 넓이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5번이 되겠습니다.